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이 정부는 그냥 두면 될 일을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이 또 터졌습니다. 15일부로 파업에 전국의 버스 기사분들이 나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 버스 대란,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게 된 버스 파업의 향후 전망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의 11개 지역의 버스 운전사 4만 명이 8일부터 10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벌린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결되고 사측과 적정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15일 오전 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버스를 운행 중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산이 96% 정도 찬성하고 전국의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압도적인 90%를 훨씬 상회할 정도의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도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임금을 보전을 둘러싼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파업에 들어갈 그런 전망입니다. 사실 현재 사측은 마땅하게 그런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파업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버스 대란의 진행 상황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가, 버스 대란의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8시간씩 5일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시당이 12시간입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입니다.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8시간 정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7월부터 버스 운전사들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임금 가운데서 현재 받는 임금 가운데 30% 정도가 근무한다고,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운전자들의 평균 임금은 346만원, 그러니까 연 소득 4,15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초과 근무 수당이 51%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0% 정도의 임금 삭감이 발생하니까 노조 측에서는 사측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임금을 보전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도 땅을 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해서 일축해서 아마 이번에 파업 찬반 투표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총 소요되는 자원은 어느 정도인가? 일단 사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2,7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라는 그런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17,000명 정도의 운전사를 고용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7,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앞에 2,700억과 7,300억을 더하게 되면은 약 1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이야기죠. 하나는 공공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으로 떼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측이 이익 남기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
뭐 그러나 현재 공공버스들이 큰 이익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은 승객들이 비용을 더 치르든지 아니면 또 익명의 다수의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향후에 파업이 일어나겠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파업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치인들은 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연결돼서 정부의 원성이 쏟아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서울 시내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슬로건, 구호가 이렇게 버스에 붙여진 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편교통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개인이 많은 비용을 하지 않고 납세자들이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해달라, 운영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노조 측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용어 하나가 보편교통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서 버스를 지급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흔히 들었던 보편적 복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가? 100%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아마 이번 정부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아마 큰 무리 없이 15일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이고 결국은 그런 요금을 추가 경정 예산과 같은 것을 편성해 가지고 A씨가 버스를 타는 것을 익명의 다수의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메우는 그런 식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총고용 인구 2600만 가운데서 현재 한 650만 명 정도, 4명 가운데 1명이 정부의 부분 보조 혹은 정부의 전액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에 빨대를 꼽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버스 파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이야기죠. 우리가 교훈을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사람들은 중장기적인 거는, 이익보다도 단기적인 이익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특히 또 정치인들은 인기를 항상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많은 그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자신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쪽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그런 특히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웬만한 문제를 대부분 다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수당 같은 경우를 제공하는 쪽으로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식으로 아마 대처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단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실 버스가 운행이 중지되면 그 원성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세금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예산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냥 그것을 못 이기는 척하고 지원하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와 같은 건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무제한적 민주주의 폐해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모든 그룹들이 결속력이 강한 그런 노조를 통해 가지고 정부를 압박해서 더 많은 자원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부분들은 좌파 정책의 굉장히 전형적인 특징이고, 좌파 정권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룹을 만든 다음에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납세자로부터 확보한 자원을 더 많이 배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속할 수 있는 그런 데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이와 같이 큰 그림에서 보면 계속해서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을 늘려가는 쪽으로 나라가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재원을 또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때릴 수밖에 없고, 그런 세금을 더 중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활력이라든지 또 생산에 대한 유인,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좌파 정책에 압도하는 사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역동성의 상실이라든지 예상의 확대라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파업은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질돼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